자,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그 순회 경선에 들어가요. 근데 막 그래요. 아이 뭐 요새 같은 온라인 시대에 무슨 순회 경선을 하냐, 돈 들어가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TV 토론이나 열심히 해라, 이제 이런 비판도 있고 하던데.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보면 이미 투표를 한 사람들이 와서 듣는 거거든요. 이게 이제 형식이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지금 뭐라 그럴까요? 과도기라고 해야 되나, 절충기라고 해야 되나. 그러니까 네. 이제 과거에 민주당이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던 전당대회가 이 순회 경선을 통해서 밑에서부터 이제 붐업을 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모델에 대한 원형에 대한 기억은 남아 있고, 근데 세상은 바뀌어서 투표는 이미 온라인으로 다 하는데 뭐 이런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. 네. 어떻게 보세요? 뭐 축제 같이 즐기는 거죠. 뭐. 현장에 와서 말씀하신 굳이- 대로 이미 투표 다 했는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도 자기가 옳다라는 좀 이렇게 소속감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? 예. 그런 뭐 행사 같은 거죠. 뭐. 그 개인적으로 두 분은 어느 지역의 순회 경선이 제일 기대가 되십니까? 어디가 제일 재밌을 것 같으세요? 뭐 재미 여부를 떠나서 지금 이제 민주당 당원 구성을 보면 호남과 서울 수도권을 합치면 한 75% 가까이 돼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지역이 한 25%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막판에 마지막에 서울 수도권에서 어떤 승부가 나느냐,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관건이겠죠. 네. 어떻게 보세요? 다 별로 관심 없게 보고 있습니다. 아니 근데 저는 TV 토론도 생각보다 밍숭맹숭하더라고요. 동점률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. 생각보다 크게 뭐 어디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어디서 압도적으로 지고 크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저는 이번 이번 같은 전당대회가. 경우는 예. 뭐 정말 약간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. 약간 도토리 키재는 기분. 아. 저는 좀 그렇게 느껴요. 예. 지금 뭐 처음에야 김민석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더 이상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누구들 막 한쪽을 막 손들어서 응원해주기도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. 저는 그래요. 저는 제 우리 느낌. 정 변호사님 판단에. 그래서 예. 저는 좀 약간 좀 반전자. 맹숭맹숭하다. 맹숭맹숭하다. 좀 그런 느낌입니다. 예. 솔직히 예, 그냥 그러니까 제 좀 느낌. 어떤 뭔가 좀 치열한 접점 속에서 누군가를 뭐 응원해야겠다는 어떤 짠한 감정이랄까, 그런 것도 그런 거지. 감동이랄까, 뭐.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주요 의제가 부딪히는 게 별로 없어요. 없어요. 각이 좀 안 설죠.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도 이미 다 예. 결정이 돼버리고. 누구 예를 들어서 보안 수사권에 대해 누구는 폐지, 누구는 뭐 유지, 그쵸. 막 이런 게 좀 있어줘야 예. 좀 뭐라 해야 될까? 아이 좀 우리 편 이겨라 이런 어. 느낌이 좀 있을 예, 텐데 예. 그런 게 별로 없고 네. 뭐 아니 당 대표 토론에서 이렇게 유시민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? 그래서 정말 그래서 약간 지금, 좀 예. 이렇게 맹숭맹숭하다는 느낌. 그래서 어제 나온 저희 패널들은 지금 이 전당대회가 이 후보들이 아니라 유시민 작가 대 이재명 대통령이 세우는 구도가 아니냐, 대리정원 같다. 보수 언론들도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민주당의 이제 권력 질서와 이재명으로 대변되는 권력 질서가 부딪히는 건데 예. 거기 전당대에 나와 있는 후보들은 예. 그게 다 표잖아요, 자기의.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오히려 노골적으로 못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6월 4일부터 최근까지도 그렇습니다만 뭐 시사방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워낙 말아맛으로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들이 그렇게 맵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그렇죠. 예. 내가 유시민 작가의 생각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예. 유시민 작가의 생각에 동의하는 나한테 표를 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시사방송 보면서 와 이게 전당대회 TV 토론회만 시작하면 아주 그냥 박살 나겠다 뭐 이렇게 맞아. 기대를 했었는데. 했었는데 후보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. 뭐 네. 아니 그리고 뭔가 중요한 뭐 이슈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너무 다르다 이러면 좀 보는 맛이 있을 텐데 네. 다들 그렇게 대동소이해요.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한다는 게 내가 더 친명이다 이 이야기하는 그렇죠. 게 그렇죠. 전부라서 예. 저는 솔직히 좀 재미가 없어요. 그리고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약간 최근 한 달의 분위기가 허상이나 허구와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멸칭으로 시작된 이런 구도 속에서 굉장히 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네. 이게 과연 위한 거냐. 뭐를 두고 싸우고 있는 거냐 네.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그런 좀 허무함이 어제 그 대표들 토론에서도 조금 엿보였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로 되게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다른 거냐 뭐 이런 그렇죠. 게 안 나오는 예, 거죠. 예. 예.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 표현으로 쓰자면 각이 딱 서야 예. 이쪽 저쪽을 나눠가지고 쫙 붙이는 기사를 그건 쓰는데 그렇죠. 예. 지금은 뭐 보안 수사권 문제 그렇죠. 그다음에 신천지 문제도 처음에는 뜨겁게 제기가 됐지만 지금은 뭐 한병도 대표가 정리하면서 또 약간 수정 분위기죠. 예. 수정 분위기로 가고 있죠. 그리고 뭐 그밖에 다른 뭐 의제들 이를테면은 3대 메가 프로젝트라든가
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뭐 대체로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정부를 도와야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또 여당의 그 그게 당대표 맞아요. 선거라는 게 네. 그게 맞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집권 2년차로 넘어가는 맞아요. 여당 네. 당대표 선거가 그게 맞아요. 그래서 네. 당연히 재미가 네. 없는 선거여야 돼요. 한 예. 4년차 가야 응, 그때 당대표 되는 사람이 뭐 대권주자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뭐 누구의 대리인이냐 이런 걸로 이제 붙는 건데 지금은 사실 그게 맞는데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달여의 분위기가 너무 지나치게 이상과열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면 별다른 쟁점도 없었는데 네.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과의 내가 더 가깝. 세 명의 워딩이 조금 더 워딩만 조금 다를 뿐이지 예.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한 정책을 다 내가 함께했다. 이게 김민석 후보예요. 송영길 후보는 뭡니까? 이재명의 정치적 역정, 뭐 일정과 내가 늘 함께했다. 이게 이제 네. 송영길 후보예요. 그리고 정청래 후보 뭡니까? 이재명과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고 의리 있는 사람 나다. 이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이걸로는 각이 안 서죠. 그러니까 사실 한 2주 전에 그 정통성 논란이 네. 있었던 적이 있어요. 제가 그거 듣고 그랬거든요. 얼마나 다행이냐. 지금 전통성 논란이 있다는 게 정말로 예를 들어서 검찰 보안 수사권 이거 가지고 충돌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뭐 메가 프로젝트 반대한다 뭐 이런 거 갖고 충돌을 해버리면 이건 정말 답이 없는 싸움이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안정적이고 맹숭맹숭하고 가게 가는 게 엔터테인먼트적 측면에서야 재미가 없는데 네. 그래도 우리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한결 낫다, 한결 다행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요. 근데 어쨌든 지금 허위 뭐랄까 허상을 가지고 막 그 분투했던 한 달이었던 것 같다. 그래서 좀 이렇게 허하다.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그래서 좀 손에 잡히는 어떤 개혁 의제라든가 그리고 뭐 시대 정신이라든가 저는 좀 그런 게 보이는 전당대회여야 한다고 생각이 좀 되는데 그게 좀 안 보여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TV 토론은 3번 남은 거죠? JTBC까지 두 번, 합치면 두 번, 세 번. JTBC를 뭐 다시 네. 하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세 번이. 이제 3번 남은 건데 뭐 어떤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? 앞으로 있을 TV 토론에서는. 좀 콘텐츠, 그러니까 시대정신 얘기하셨는데 콘텐츠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. 예를 들면 상대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네. 상대와 나와의 어떤 사소한 차별점을 강조하는 전략이 아니라 지금 뭐 누가 뭐 매일 주식에 따라서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블루스했다가 아니었다가 막 이렇게 가는 이 자체가 굉장한 산업 전환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대통령도 거기에 맞춰서 메가 프로젝트나 이런 계획을 발표한 거고 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어떻게 집권 여당을 끌고 가고 싶다.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의 취약점으로 얘기되는 2030 세대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. 네. 여기서 누구나 다 제가 되면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하겠습니다. 청년을 배려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이 청년이라고 하는 덩어리 안에는 청년들의 주택 문제, 청년들의 취업 문제, 청년들의 뭐 예를 들면 갈등 문제, 계층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. 네.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,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들로 좀 얘기를 해서 네. 사람들이 볼 때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길 때 늘 나오는 게 뭐냐면 유능한 개혁 정당이에요. 유능한 개혁 정당처럼 보일 때 이기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유능 개혁 정당 이 각각 놓고 보면 세 개 키워드가 다 지금 안 보이는 것 아니, 같아요. 근데 그래도 우선은 여기가 당 대표 선거잖아요. 그러니까 당 대표일 뿐이지 당 대표라고 해서 무슨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다 살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어떤 의제를 던지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의제에 대해서 주요한 부분들이 다 이미 일치해 버렸기 때문에 논란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. 네. 그리고 당 대표 선거하면서 어떤 거대한 사회적 담론이 나온다는 거 사실 그것도 또 문제예요. 네. 예.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재미없다, 맹숭맹숭하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방향이라든지 뭐 주요 사회 개혁 쟁점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 거라 그냥 앉아서 정통성 싸움이나 계속 했으면 좋겠다 나는. 그게 재미는 없어 보일 수 있는데 그게 네. 안정적인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저는 좀 그래 봅니다.